1913년 봄에 법학과를 졸업한 조만식은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민족의 스승으로서의 기본기를 오산학교에서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오산학교는 그가 존경하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창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가르치면서 민족 독립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산학교는 개교 이래로 교사와 학생이 합숙하여 함께 기거하면서 강도 높은 신앙훈련과 인격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오산학교는 청소를 비롯하여 난로 피우기, 장작 패기, 학교 건물 관리 같은 각종 일을 학생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학생들에게 굳은 일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앞장서서 직접 했습니다. 지게를 지거나 나무를 베는 것도 학습의 일환이라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공부는 잘못된 것이라며 실천적인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학생들을 모아 기도회를 주관했고 성경을 가르쳤으며 친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고 설교는 늘 감동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조만식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신앙의 중요성과 함께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초는 오직 신앙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조만식이 오산학교에 온 지 1년이 못 넘어 오산학교는 놀랍게 변모되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다시 단결을 찾았고 학생들 사이에는 검소한 기풍이 번져나갔으며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신앙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조만식은 오산학교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교장의 자리를 맡아 학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학생들을 자신의 자식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장의 자리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만식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같은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만식은 오산학교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보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보수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인데 보수를 받는 동료들에게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소하게 차려입고 검소하게 먹고 다녔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이른 새벽에 조용하던 기숙사 주변에서 이상한 금속성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이 기숙사 방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곳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얼어붙은 변소에서 바닥을 내리치고 있는 조만식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조만식은 흐르는 땀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변소 오물이 너무 넘쳐서 꽁꽁 얼어버렸다. 산을 이루었어. 이걸 좀 깨야 너희가 용물을 보지 않겠어? 학생들은 몸둘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조만식은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 됐어. 너희는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 학업에 충실하게. 자신들을 위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오산학교에서 조만식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던 한경직 목사는 그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여러 은사들에게 배워왔지만 학생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희생한 교육자는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고 생각한다. 조만식은 언젠가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는 천성이 선량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애국정신이 부족하고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각성하고 2천만 우리 동포가 모두 한결같이 떨치고 일어나서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만의 이기심을 버리고 동족을 아끼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동족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들입니다. 더욱 분발하여 이 나라의 광명의 그날이 오기까지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아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만식 아래서 배출된 유망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항복, 한경직, 백인재, 김주항, 박동진, 주기용, 백봉재, 주기철, 김동진, 이약신, 이태코, 임창선, 김홍일, 조진석, 서춘 등이었습니다. 오산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기상을 알리는 종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 외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운동장으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뛰어갔습니다. 고당 조만식은 기상시간 30분 전부터 일어나 정복으로 차려입고 방마다 두루 살피며 학생들이 모두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며 기숙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간혹 미처 일어나지 못한 학생이 발견되면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서 낮은 음성으로 일어날 시간이 되었어. 어서 일어나야지. 하고는 다시 옆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억지로 깨우거나 문을 열어 제끼며 기상소리를 외치는 법은 없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일단 아침 체조를 한 후 학교 앞 냇물에서 산뜻하게 씻었습니다. 오전 8시 반에 시작된 수업은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수업을 마치면 저녁 식사 전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산학교 주위에는 5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 산에서 상념을 하며 주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정열을 가슴 안으로 태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내일의 학업을 예습하였습니다. 10시엔 소등이 되고 전원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오산학교 기숙사에는 성인들의 명언이나 기도문들이 벽에 자주 붙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다녔던 1913년 즈음에는 기숙사 벽에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 붙어 있었는데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며 이를 외우는 것이 교내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산학교의 학내 규칙 중에는 술, 담배는 물론 치약을 쓰는 것까지 금하고 소금으로 이를 닦도록 하는 등 그 규율의 엄격성에는 모두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오산학교를 수도자 양성소 같다고 표현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학생들의 정신적인 강인성을 키워주었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들을 배출하여 이 땅 복음의 전선에 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조만식은 한민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양복도 다 벗어버리고 한복만을 고집하여 입었으며 난 오로지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물품인 치약으로 양치하지 않고 소금으로 양치를 했습니다. 일본 제품인 비누도 쓰지 않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팥가루로 대신했습니다.
조만식의 검소한 생활은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조만식은 언제나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두루마기의 긴 고름은 낭비라며 단추로 대신했으며 모자도 자자손손 쓸 수 있도록 말총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조만식은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도 서양 예복인 모닝코트를 입지 않았고 두루마기 하나로 모든 대소사를 소화했습니다. 이러한 검소함과 민족적 자부심은 조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이 살려면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옛날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남의 물건 쓰지 말고 자급자족하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조만식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모질게 굴면서 절약을 강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만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언젠가 조만식의 부인이 어렵게 번 돈으로 새 명주 이불을 마련했습니다. 늘 춥게 생활하던 가족은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이불을 찾아보니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만식에게 행방을 물으니 강추위에 신음하던 거린에게 덮어주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만식은 자신의 처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산학교의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의주에 있는 평안북도 지사 이꾸다를 졸업식의 내빈으로 모셔올 심산으로 조만식에게 이꾸다 씨를 맞으러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질구질한 두루마기를 벗어던지고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이꾸다 지사를 환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애국하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남강은 어느 정도까지 일본 당국과 외관상으로 거슬리지 않게 지내보자는 속셈이었고 고당은 마음에도 없는 일인들에게 일부러 잘 보이면서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타협을 모르는 고집이었습니다. 비록 피압방 민족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라지만 학교를 자신들의 힘으로 끝까지 키워보겠다는 변함없는 일념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주듯이 목적을 위해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동기도 말한 것 없이 좋아야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장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산학교에서 스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던 조만식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만식은 부득이하게 교장 자리를 사임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는 선각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학교 스승이 아닌 민족의 스승으로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산학교 설립자인 이승훈을 필두로 교사와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조만식은 민족대표 33인에 들 수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손 위인 이승훈 선생을 생각해 양보하는 미덕까지 보였습니다. 조만식은 3.1운동 당시 앞장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일선에 나선 민족 대표들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투옥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할 사람으로 조만식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는 평양에서 비밀리에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약하였습니다. 평안도 일대를 누비며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던지 당시 그의 벗은 뒷축이 피로 흥건히 젖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까닭에 3.1운동이 당시 평양에서의 시위 양상은 불일 듯 크고 확실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3월 3일이 황제 고종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애도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만세운동이 더욱 기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날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곁에 자리 잡은 숭덕학교 교정과 남산현 교회 경내에서도 동시에 걸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 평양에서의 만세운동은 완전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주동하였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따로 모이기 때문에 집회 장소는 두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락망은 긴밀하게 취하여졌고 모든 행동도 동시에 함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상의 집회 명목은 고종황제 추념식이었습니다.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여러 교회당에서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호로 하여 양쪽에서 추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념식은 약식으로 간단히 끝내버리고 사회자들은 곧이어 다른 집회가 열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크게 외치자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미리 대기해 두었던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된 작은 국기들이 삽시간에 뿌려졌습니다. 이어서 숭덕학교와 남산현 교회에서 각각 선언식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숭덕학교에서는 김선두 목사가 기도하였고 정일선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강규찬 목사의 열변적인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남산현 교회에서는 김찬흥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주기원 목사가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박석훈 목사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동자들은 연설이 끝남과 동시에 모두 단 위에 올라서서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목소리를 합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한 주동자가 거리로 나가자고 소리치자 사람들은 거리로 나아가 가두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군중은 평양 중심지인 종로거리로 질풍처럼 내달렸습니다. 평양 시내는 만세 소리로 땅이 꺼질 듯 진동하였습니다. 이런 사태가 야기되자 평양 경찰서는 즉시 대원들을 무장시켜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들을 무작정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중심지는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분노한 일부 주민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들은 더 이상 총격을 가하지 못하고 소방대를 동원했습니다. 소방대는 군중을 향해 물벼락을 치거나 소방차 호스를 이용해 붉은 물감을 뿌려놓고 그 흔적을 찾아 사람 사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거당하여 곤욕을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이 운동은 경성뿐만 아니라 각처의 큰 도시에서 같은 날 일어났고 시일이 지나면서 각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자연히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경들의 잔악한 탄압작전으로 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수원지방 제암리 교회에서는 신자들을 무더기로 가두어 놓고 불질러 죽이기도 했고 강서지방 모락장 폭동사건 때에는 엄청난 인명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평양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고 있던 마포사멸과 배위량 두 선교사는 일경들의 만행을 낱낱이 사진에 담아 미국 본국에 발송하였고 우리나라의 처절한 독립운동의 실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양심은 일본의 만행을 일제히 규탄하였습니다. 이런 시국의 아픔 속에서 조만식은 애국지사 도인권을 만나 중국 상해를 향해 함께 망명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평양남도 강동에서 일본 헌병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도인권은 혼자 도망가 버리고 결국 조만식은 체포되어 평양에 압송되었고 보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평양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경학은 아들이 형무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형무소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쓰러지고 말 그대로 가정에 풍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조만식은 그때까지도 신자가 아니었던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학에 젖어온 아버지에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튿날부터 지팡이를 짚고 아들이 수감된 평양 형무소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무소 주변을 한 바퀴씩 돌면서 아들의 무탈을 기도했습니다.
이 일은 마침내 아버지를 훌륭한 신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망명의 좌절이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조만식은 감옥 안으로 들어온 후 도리어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결애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망명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결코 망명만이 최선의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압제의 질곡에 갇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내 결애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누는 일보다 더 값진 애국정신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일부러 들어오셨던 분이 아니었던가. 사실 조만식이 망명에 실패한 후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망명에 성공했더라면 그저 임시정부 요인의 한 사람밖에 안 되었겠지만 결애와 함께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 민족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다시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곳 감옥은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정신력을 고양시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성이야. 감옥은 조만식에게 그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저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소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지치지 않는 끈기와 희망을 주소서. 그의 이런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로 곧 자신도 하루하루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고 있었으며 그의 생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정신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별한 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무렵 다음과 같은 짧은 말들을 마치 구호처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싸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나의 언어는 실천뿐이다. 비폭력 무저항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두고 보라, 우리 민족은 반드시 자유를 찾을 것이다. 진실, 오직 이 진실만이 내가 서야 할 자리이다. 사람은 대개 고난을 당하면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더욱 일으켜 세우고 긴장하여 정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조만식과 함께 평양 감옥 안에서 2달 가까이 병감 생활을 했던 이윤영은 훗날 그의 인품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그해 5월부터 병감 생활을 했다. 조만식은 첫인상만으로도 지극히 인자한 분이면서도 무척 강직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감옥에서는 끼니마다 자밥이라고 부르는 어린아이 주먹만한 수수 섞인 밥덩이를 하나씩 돌려주곤 했는데 그분은 그런 형편없고 작은 음식이었지만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고는 먼저 딱 절반으로 잘라 반쪽을 수척해 보이는 젊은이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자기가 먹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몸이 불편한 처지이면서도 밤중에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는 이가 있으면 그것을 가슴까지 일일이 올려주었고 누구든지 무슨 일을 청하면 불평 한마디 없이 달게 들어주곤 했다.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결애에 대한 사랑만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그분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그 시절 그분과의 교제를 일생을 두고 잊을 길이 없다. 조만식은 병감 생활 중에도 결코 성경 읽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의 신앙을 더욱 건실하게 자리 잡아 가게끔 하였습니다. 조만식은 평양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한 후 1920년 1월에 2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은 기쁜 일이지만 조만식은 달랐습니다. 일제에게 혹시라도 득을 보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에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조만식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욱 가석방을 시켜버렸습니다. 10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조만식은 교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국 잃은 슬픔을 가슴에 안은 채 드린 1시간의 예배는 조만식을 중심한 나라사랑 일념인 동지들에게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을 부르며 조만식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조만식은 민족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먼저 교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화 사업이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자는 데 목적을 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마침 국내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1920년 봄 일제는 강제적인 무단 정치를 지향하고 보다 신축성 있는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두 민간지를 발행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한편 평양을 중심으로 조만식이 펼쳐가고 있던 교화 사업과 그 밖의 문화운동과 계몽운동 등을 상세히 보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제 당국은 조선일보에게도 그랬지만 동아일보 신문을 압수하거나 정간 파동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신문은 민중의 대변지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1920년 10월 오산학교 교장직에 재취임했습니다. 오산학교는 3.1운동 당시 전소되었지만 뜻이 큰 청년 재벌 김기용이 나서서 재건하여서 1년 반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조만식이 다시 오산학교에 재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돌아왔으며 전학생도 많았습니다. 훗날 영향력을 끼친 이형학, 이홍정, 홍종인, 함석헌 등도 오산학교로 전학 왔습니다. 조만식은 1921년 4월에 오산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났다가 1925년 세 번째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물러난 것은 당국이 교장직 인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다시 재취임한 것은 자신의 뒤를 이었던 유영모 선생이 형편상 교장직은 그만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조만식은 많은 일화를 낳았는데 그중 기억해둘 만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 경영이 가장 어렵던 시기에 조만식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인 수학교사 서춘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몇 달째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만식은 실망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 다음날 한 학생을 그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학생은 서춘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달라고 찾아갔습니다. 서춘이 그 문제를 풀어내자 학생은 말했습니다. 서춘 선생님,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보십시오. 저로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선생님은 금세 풀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라니.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학교에 나와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잖아요. 허허, 그 녀석. 서춘은 학생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분명 학생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 이런 일을 누가 시킨 게 분명하지? 네. 그분이 조 교장님이시지? 네. 고당 선생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니 선생님, 제발 내일부턴 학교에 나오세요. 그래, 알겠다. 서춘은 아이의 간곡한 부탁과 고당 조만식 선생의 지혜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자신의 좁았던 생각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그 일 이후 자기 고집을 꺾고 다시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 조만식은 오산학교에 발을 디딘 이래 무려 10년 가까이 일해왔지만 아직까지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주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겨우 서너 달 생활비 지급이 미루어졌던 것뿐인데 수업 거부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으니 제대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오산학교는 곧 동맹 휴학이라는 홍역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학제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일체의 사립학교도 정규학교의 체제를 갖춘 후 인가를 받아야만 자격을 얻는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잡종학교로 전락시켜버리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오산학교는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만 정규학교로 승격시켜준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정규학교 체제를 갖추었다 해도 조만식이 교장직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인가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700여 명의 오산학교 학생들은 동맹 휴학이라는 방법으로 투쟁을 벌였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 역시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고당은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숭인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26년 봄이었습니다. 추록한 후 조만식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YMCA에서 사회운동도 더불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에 평양 YMCA 총무, 즉 대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YMCA 회관은 워낙 낡아서 천정에서 쥐가 달릴 때마다 먼지와 티끌이 쏟아져 내렸고 마루 바닥도 삐그덕거려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조만식은 그 회관에서 1932년까지 11년 동안이나 헌신적인 봉사생활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3.1운동 이후 일본 당국이 무단 정치를 철회하고 문화 정치로 바꾸면서부터 우리나라 안에는 각종 청년회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평양을 중심한 관서지방의 청년회 활동의 지도자는 평양 YMCA 총무인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